경마코리아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 팀장 김영균 박소장입니다. 2월 1일 토요 경마입니다. 설 휴장을 마치고 펼쳐지는 경주, 아무래도 훈련 주기가 좀 짧고 또 텀이 있기 때문에 마필 컨디션이 들쭉날쭉하고 또 안팎으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죠. 너무도 좀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는 오직 경마만을 생각하고 또 적중만을 생각하고 준비했으니까요. 자신 있게 공략해 보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승부처입니다. 박 소장이 준비한 승부처는 6경주, 12경주가 되겠고요. 김영균은 5경주와 9경주, 강 팀장은 8경주를 강하게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경주 1200m 서울 1경주부터 가볍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래피드 게임 선두의 8번 바벨 히트가 2위로 9번 다이아몬드 마린이 3위였습니다. 자, 1경주 분석에 앞서서 오늘의 체크할 사항, 기승정지를 유의한 기수들을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박 소장님? 이번 주에 부산 경마장은 기승정지 유예를 한 기수가 없는데 서울에는 이제 3명의 기수가 있어요. 최범현, 문성혁 기수, 하만식 기수. 그렇게 많은 마필들이 기승하지는 않습니다. 하만식이나 최범현 기수가. 하지만은 몇 마리 기승하지 않는 가운데서 좀 강하게 승부가 걸려있는 마필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주의를 하시고, 문성혁 기수도 이건 좀 욕심낼 만하다 싶은 마필이 토요일날 한 마리 있고 일요일도 한 마리가 있어서 세 기수 모두 현재에서 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주 1200m예요. 아무래도 이제 데뷔전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1번 아이스펀치, 오래간만에 이제 문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무세영 기수의 특급 기승술이 더해질 것인데 요 마필의 가능성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 관심 마필까지 박 소장님이 먼저 첫 스타트를 좀 끊어주시죠. 일단 입상권에 진입한 마필이 11번 럭키석포가 외곽에 있는데 다습주로 해서 편안하게 선행을 받고 간신히 2착을 버텼어요. 막권 사신 분들은 아마 현장에서 몸 좀 쓰시면서 응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대가리가 부러지게 생겼으니까 이제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아직 1300은 조금 좀 오바였구나 해서 이번에 거리를 100m 줄여갖고 나왔는데 뭐 게이트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1번 아이스펀치는 직전 경주 뛰고 나서 더욱더 좀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발주 자체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서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관건이지 싶은데, 워낙에 그 가속이 좋기 때문에 스타트 때 조금 매끄럽지 못할지라도 가속 구간에서 얘보다 먼저 튀어나갈 마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망아지, 올드블레이드를 비롯해서 스타트 괜찮은 마필들 조금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 정도는 뭐 코스 이점을 앞세워 가지고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뭐 1번 아이스펀치 뭐 좋은 말입니다. 요거 발전 가능성 충분한 마필이니까 좀 세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훈련 우수 마필 체크해 보죠. 네, 이번 1경주는 아무래도 이제 순발력 좋은 마필들, 특히나 이제 데뷔전에 나서는 두 마필이 좀 돋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안쪽에 3번은 매직 플랜, 유승환 기수가 주행 입시를 받았는데 상당히 여유가 많았던 그런 마필이고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이제 박태종 기수가 마무리 훈련을 하면서 상태를 끌어올렸고, 마필 자체가 바로 데뷔전에서 바로 때려도 될 정도로 일단 뭐 완성도 높은 그런 걸음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두 5번마 올드블레이드인데 요 마필도 굉장히 망아지답지 않게 발놀림이 굉장히 좋아요. 거기에 이제 순발력도 좋고 종반에 또 여유도 있었고 또 이 발바꿈이라든지 뭐 모든 면에서 5번마 올드블레이드 뭐 손색 없는 그런 마필인데 데뷔전 앞선만 장악을 한다면 5번마 올드블레이드 데뷔전에서 바로 또 입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알겠습니다. 1경주는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인기만 다 죄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좀 기대에 못 미친 감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번 경주는 이제 첫 경주고요. 무리하게 할 이유도 없고, 다만 경주의 중심 세력만큼은 우리 박 소장님이 강하게 추천드린 1번 아이스펀치가
아무래도 경제 주도권을 지을 수 있는 경주니까 요 마필 중심으로 3번, 5번, 11번에서 현장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시고 때리고 받치고 요 정도로 가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요거 꼭 체크하셔서 인기만만 얘기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서울 1경주 1번 아이스펀치 중심으로 나머지 관심 마필까지 잘 엮어서 총알을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 2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리 1300m 서울 2경주가 되겠습니다. 아직 완성도가 조금 부족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준비가 잘 된 마필 위주로 공략하셔야 될 건데요. 박소영님. 3번 글로벌 왕자 같은 경우는 거리를 늘려나온 것이 어떤 형태로든 좀 더 플러스가 될 겁니다. 거리가 이제 늘어나서 이것도 또 삼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전체적인 편성 강도하고 맞물려 봤을 때 전개적으로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뭐 추입이라고 해도 저 뒤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추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좀 더 서둘러서 한 선입 내지는 뭐 2선 내지는 선입까지도 한번 욕심을 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요. 선행을 누가 나가느냐를 생각했을 때 일단은 4번과 5번 두 마리가 이제 눈에 띄는데요. 일단 게이트가 4번이 더 안쪽이죠. 한 칸이라도. 이 4번과 이스트원 같은 경우는 첫 입상을 따냈었던 12월 1일 그때 얘가 선행을 갔으면 얘가 1등 왔어요. 선행을 자신의 게이트가 이제 외곽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경합하지 않기 위해서 불필요한 힘 소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외곽에 이제 따라갔던 만큼 그대로 그냥 2착으로 말랐던 것인데 그 당시 조금 욕심을 내서 선행을 갔더라면 1차가 왔습니다.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직전에 만났었던 편성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좀 수월한 경주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4번이 선행을 가는 그림도 꼭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3번, 4번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니까 체크하시고요. 다음 훈련 상태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경주의 가장 돋보였던 훈련 상태로 돋보였던 마필은 이제 안쪽에 2번마 땡큐 대천이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지금 이제 2번 뛰었는데 최근에 그 2번 경주 때보다는 확실하게 상태가 좋아졌어요. 지금까지 이번에 이제 3전째인데 3전째 되면서 정말로 이 발세는 모습이라든지 이 파워감이 이제 제대로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다 이번 게이트에 1300 2번 데뷔전 포함해서 2번을 연속 1300을 출전했었기 때문에 거리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죠. 이번 마 땡큐 대천 이번에는 뭐 입상이 한 자리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외곽에 있는 11번마 스피드 댄서라고 하는 마필도 나름대로 훈련 잘 했고요.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발주를 계속 반복해가면서 스타트 능력을 보완을 했고 마필 자체가 순발력이 조금 부족한 그런 마필이었는데 출발 연습을 꾸준히 해주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웠고 거기에 상위 등급하고 계속 병합을 하면서 걸음까지 많이 늘리고 나왔기 때문에 11번 스피드 댄서 19제 곽영현 마방 조금 그 마필 자원이 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일단 뭐 훈련 잘 돼 있을 때 승부를 잘하는 그런 마방인 만큼 11번 스피드 댄서의 맹활약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1번 스피드 댄서는 발주 연습을 경마코리아 조교평을 보니까 뭐 3번씩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발주 연습을 3번씩 했다는 걸로 봐서는 스타트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승부 의지를 좀 감안할 수 있는 대목이니까 요거까지 꼭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3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리 1400m로 펼쳐지는 서울 3경주가 되겠습니다. 1400m 경주 경험이 부족한 마필들인데 또 거리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분명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요걸 꼭 체크하시고 되도록이면 소액 분산 베팅 하시는 거 참고하시고요. 박소영님. 예, 뭔가 좀 애매해 보이는 그런 구석이 있는 판때기죠. 나중에 이제 선행력이 아주 뛰어난 마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마리가 얘가 레이스를 주도하겠다 이렇게 이제 확정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4착 다음에 3착 하면서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던 이번 공자광은 지난번 경주 3착 이후에 이제 거세를 하고 나왔습니다. 거세하고 나서 첫 출전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인기 마필들 위주의 어떤 그 배당판이 떠오르긴 합니다만 그 속에서도 소폭 내지는 어느 정도는 또 변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성장세의 측면이라면은 3번마 최강특급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말이든 사람이든 좀 고개가 좀 낮아져야 또 사람도 성장을 하고 고개를 좀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최강특급이 머리가 좀 높아요. 주행 때. 그 머리를 좀 낮춰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직전 경주 먼로 기수가 타고 인기 1위를 차지한 다음에 아주 부진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인기도가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만은 먼로 기수가 못한 것을 문세영 기수가 해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한 달 전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낮춰주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계속 깃들여져 있는 그런 훈련 내용이고 또 코스도 잘 받아들은 데다가 상대 마필들 중에 빠른 말이 없다는 점 감안하면은 여차하면 뭐 최강특급이 기습적으로 선두에 나서는 그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3번만 최강특급 지금부터 꾸준히 한번 주시해 보셔야 되는 마필이다 말씀드립니다. 이 마필이 부산의 1등급 마필이죠. 아들의 축복인가요? 아들의 축제 그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적 가치, 즉 잠재력도 우수하다는 거 이걸 꼭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훈련 우수 마필 체크해 보죠. 네, 이번 경주 훈련 우수 마필은 인기권에서 밀려 있는 복병마 한두 추천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편성 자체가 좀 덜덜하죠. 덜덜한데 1번마 킹 에이스가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입니다만은 주행 심사 때 모습은 크게 뭐가 없다라고 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중반에 올라오는 탄력은 괜찮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훈련할 때도 오히려 주행 심사 때보다 발놀림은 더 좋아졌고 주폭도 굉장히 크고 좋았던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예전에 그 주행 심사 첫 통과할 때 그때의 모습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휴양을 거치면서 주행 재심사를 다시 받고 나왔는데 일단 1400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뒤가 좋다라는 겁니다. 망아지가 1400 쉽게 도전 못 하거든요. 근데 1번마 킹 에이스가 1400을 데뷔전에 도전을 했다라면 요거는 뭐 중반 투입력으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훈련 때도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1번마 킹 에이스 인기권에서 밀려 있지만 이 마필 반드시 현장 상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그 외에 이번 경주 편성을 보면은 분명히 1400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출전한 느낌이 드는 마필들이 몇 두 눈에 띄어요. 그 가운데 6번 더 드림이라는 마필. 이게 1억 1천만 원짜리 매니피와 캐러멜 캔디의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마필. 48조 김대건 조교사가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 6월 달인가요? 이제 정년을 이제 마지막 이제 조교사 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이 다가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방에서도 분명히 승부주를 좀 강하게 가져갈 텐데 요거의 훈련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번마 더드림 48조의 김대근 마방에서 참 보기 드문 상당히 그 고가의 마필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성적을 내준 못하고 있죠. 하지만은 요런 이제 고가의 마필 또 혈통적으로 좋은 마필은 언젠가 이제 밥벌이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00을 1400m를 의도적으로 썼다라는 거는 이 마필 역시도 순발력보다는 중반, 중속이나 종속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1400을 썼다라고 봅니다. 6번마 더드림 훈련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뭔가 좀 제대로 좀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았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6번마 더드림 역시 뭐 문정균 기수로 또 안장까지 교체가 된 만큼 변화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게 초반에 발진 능력이 조금 떨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흠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 어린 마필이라 그런 거니까요. 이게 이제 점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 같은 거 그런 것도 조금 유의 깊게 보시면 재밌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6번 더 드림의 변화된 그런 모습도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서 아무튼 서울 3경주는 관심마 또 눈여겨보여야 될 마필들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마필 중심으로 가볍게 분산 배팅하시고요. 다음 4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는 1300m 서울 4경주입니다. 5등급
마필들 치고는 그렇게 능력 있는 마필이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직전률이 선전한 3번 퓨처파이어가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마필을 경제 축으로 승급전인데 인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고 그 이에 간신 마필까지 박소영님. 어쨌거나 이번 경주는 25조 마방의 승부가 포인트입니다. 4번마 퓨처파이어하고 11번 바람인 미소 이제 두 마리가 같이 출전을 하는데 뭐 바람인 미소도 이 편성에서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전류가 아니죠. 외곽이긴 합니다만 퓨처파이어가 직전에 그 원래 그 김동수 기수가 조교는 했습니다. 근데 마무리 때 문성혁 기수가 한번 하루 이제 조교를 한 다음에 문성혁 기수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또 당일 기수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혁 기수가 타는 건데 원래 탈 기수가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때 이 마필의 주된 조교를 계속하던 김동수 기수가 말을 안 탄 게 아니죠. 이제 봄날의 기억이라는 인기 마필을 또 기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많은 경마 팬들이 좀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좀 지켜보셨던 경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거나 뭐 깔끔하게 손은 받고 한 바퀴를 돌았어요. 뭐 능력이 있는 마필이라는 건 검증이 됐고 김동수 기수가 요번에는 뭐 상대가 없기 때문에 선행을 굳이 안 가려고 할 일도 없고 힘한 배에 너무 그렇게 이제 집중할 일도 없고 그냥 선행 가서 그냥 깔끔하게 돌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번만 블루대제연이 워낙 스타트가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 한 마리 정도가 이제 순간적인 고춧가루를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밀어붙이면 넘어갈 수 있어요. 3번만 퓨처파이어는 인정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대 마필 중에서 훈련 잘한 마필 좀 체크해 보죠. 네, 이번 4경주 정말로 아주 난해한 경주입니다. 편성 자체가 어느 한 마리 딱히 믿고 가져갈 그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경주인데 3번마 퓨처파이어도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그 발발이 주법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냥 젠걸음으로 이런 그 선행을 나갔던 말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사실상 항상 불안하죠. 항상 불안하고 선행을 못 나갔을 때는 또 능력대로 또 발휘를 못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그런 발심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러운데 편성을 너무너무 또 잘 만났습니다. 뭐 훈련 상태로 본다면 저는 3번마 퓨처파이어 요 강력한 뭐 우승 도전 마필 아니면 충마로까지는 보진 않습니다. 요번엔 조금 기복이 좀 있어요. 훈련 때 그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경주에 대비해서 훈련 때 가장 이번 경주 출전마 중에 좋았던 마필은 이제 6번마 광야 불기둥이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31번 뛰어가지고 우승 1번, 2착 3번밖에 성적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좀 부진한 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경기 경험이 많아요. 경주 경험이 많기 때문에 훈련 잘 돼 있을 때 때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 승산 있는 그런 마필로 봅니다. 편성이 너무 약하고 훈련 우수마가 별로 없는 경주예요. 그 와중에서 눈에 띄었던 마필 바로 6번마 광야 불기둥. 등짝은 좀 불안하지만 훈련 상태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님. 네. 11번 바람의 미소를 이제 잠깐 언급을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사실은 컨디션이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예, 또 이번에 또 앞이 의외로 또 이렇게 경합이 일어나는 가운데 중에 가장 반사이익을 많이 본다면 11번 바람의 미소인데 여기 조금만 빨리 올라오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박소영님의 분석력 한번 기대해 보죠. 예, 그래서 맨 그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제 25조의 승부 자체가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액면으로 훅 보면은 퓨처파이어가 댕 받고 그냥 선행 받고 한 바퀴 돌겠네. 뭐 11번이 2차 올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이제 그 김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승급한 퓨처파이어 무섭다고 2번이 아예 뭐 붙들고 나오지 않는 이상 같이 밀어버리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측면까지 감안한다면은 뭐 바람의 미소도 넉넉히 뒤쫓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두권과의
자기 집 이제 한 친구 앞선에서 끌어가는 거 지켜보면서 자기도 착차를 맞춰가면서 적당한 거리로 추격전을 펼친다면은 직선줄에서 11번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전체적으로 이제 현장 컨디션과 또 현장의 분위기, 오전장 1, 2, 3경주 잘 지켜보시고 주로 특성에 대한 파악도 좀 같이 해가면서 공략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1, 2, 3경주에 아무래도 이제 앞선에서 경주가 끝나버리면 선행마인 3번 퓨처파이어 위주로 가져가는 게 좋고, 만에 하나 앞선이 무너지고 좀 앞선이 약해지는 흐름의 주로 상태를 보인다면 11번 바람의 미소를 오히려 축으로 놓고 공략할 수 있는 이런 작전을 한번 꼭 생각하고 현장에 나가셔서 1, 2, 3경주 주로 상태 꼭 파악하신 후에 4경주 최종 결정해 보시고요. 다음 5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5경주는 본격적인 승부처입니다. 첫 스타트 승부처는 김영진 전문가가 준비했는데 서울 5경주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5경주 좀 빠르게 승부로 잡았고요. 5경주는 강력한 축마가 있습니다. 이제 7번마 블루참 아직까지 뭐 입상은 없습니다만은 경주를 거듭하면서 일단 걸음이 계속 늘고 있고, 이번 경주에 대비한 훈련 때도 확실하게 눈에 띄었던 그런 마필 만큼 7번마 블루참 저도 이번 경주는 축마를 오픈하면서 승부처 경주를 말씀을 드리겠고, 문제는 도전 세력입니다. 도전 세력인데 인기마 한두 정말 많이 팔려주는 인기마 한두는 저는 뭐 조교 때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은 일단 저는 완전히 걷어내면서 공략을 할 생각이고, 중배당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노리는 마필 두 마필이 강력한 축마 7번마 블루참에 붙인다고 해도 중배당 정도는 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5경주를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깜빡이 배당이 아닌 만큼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는 5경주 확실한 승부 적중까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5경주 중배당이면 뭐 총알 만드는데 정말 좋은 찬스네요. 네, 제대로 좀 한번 총알을 만들어 보시길 부탁드리며, 자 6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5경주에서 우리 김영진 전문가가 총알을 제대로 만들어주면 그거 6경주에 한번 시원하게 목욕 한번 시키시죠. 어퍼마리 승부가 되겠습니다. 박 소장이 준비했고요. 1000m입니다만은 저는 이번 경주 전개의 이변을 노리는 그 경주입니다. 1000m지만은 선행마를 놓고 가는 배팅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기본적인 배당이 좀 받쳐줘요. 1000m는 기본적으로 앞에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마필들이 무조건 좀 팔리고 들어가거든요. 1번마 럭키상훈부터 잠깐 살펴보면은 11월 달에는 불량주로에서 선행을 받고 여유롭게 첫 승을 따냈습니다만은 순발력은 아주 꾸준한 것에 비해서 확실히 뒤가 아직 믿음직스럽지 못하죠. 바로 이제 직전 경주 그렇습니다. 자신이 감당해낼 수 있는 페이스가 살짝 오버가 되니까 그냥 맥없이 덜미가 잡히는 거예요.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행이라도 또 보장이 됐다면 1번 게이트까지 받았고 하니까 좀 세게 봐야 되겠는데 많아요. 외곽에서 막 숟가락 들고 덤빌 애들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5번마 스피드버드만 하더라도 이제 직전 경주는 그 1300m라서 깨졌다기보다도 어차피 선행을 못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럭키법전이라는 천하무적 대가리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럭키법전이 선행을 간다면 스피드버드가 선입으로 어떻게 잘 뛰어주길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깜빡이었어요. 바라고 응원하신 분들 많으셨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따라붙다가 퍼져버렸죠. 자, 이번 경주 거리를 다시 줄인 1000m인 상황에서 뒷심 부족해 보이는 럭키상은 무섭다고 잡고 가지 않습니다. 1번 외에도 5번마 스피드버드, 또 뭐 7번마 로그라인, 뭐 9번마 할라블로썸, 김효정 기수도 아무 생각 없이 뭐 밀고 나오겠죠. 1000m지만은 상당히 좀 빡센 싸움이 예상이 되는 숨 고르기가 참 힘든 그런 치열한 한바퀴가 될 겁니다. 이 속에서 저는 선입권 내지 2선까지 따라붙을 이번 경주 훈련 내용이 아주 좋은 축마를 따로 세워놨습니다. 곤업 넣고 가기 때문에 기본 배당이 보장이 된다. 6경주 짭짤한 배당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짭짤한 배당. 이제 전문가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 용어가 있고 또 아껴놨던 용어가 있어요. 자신만의 그런 독특한 멘트 방법인데 우리 박 소장님이 이 짭짤한 배당이란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느낌이 확 옵니다. 아무튼 서울 6경주 어퍼마리 승부니까요. 짭짤한 배당 시원하게 한번 코를 좀 뚫어주시기 바라며 다음 7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는 1200m 서울 7경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순서를 좀 바꿔서 여쭤봐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5번 금화키튼이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뭐 전대지 대가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게 지금 공백을 갖고 나온단 말입니다. 약간의 골막염 그리고 근육통 여파로 인해서 출주기가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훈련 상태가 굉장히 궁금하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선행력에 인정을 하겠습니다만은 훈련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하고 반대로 이제 후자 쪽에서는 이제 분석력을 한번 박 소장님에게 여쭤보는 그런 경주로 조금 패턴을 좀 바꿔서 훈련 우수마필과 함께 5번 금화키튼의 훈련 상태까지 한번 체크해보죠. 네, 5번 금화키튼 10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마필은 이제 그 공백이 있는 마필 같지 않게 굉장히 그 가벼운 발놀림 거기에 또 선행마답게 활기 좋고 스피드도 잘 나와줍니다. 강병합 시에 여유 있는 그런 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앞서갔기 때문에 5번 금화키튼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아쉬운 3착인데 이번에는 뭐 편성으로 봐서는 뭐 입상이 한 자리 충분히 가능하다. 그 정도로 상태 이상 없고 여전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바로 옆에 있는 깜빡이 팔리는 4번마 매니스탠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필도 역시 박으론 기수가 아주 열심히 공을 들여서 훈련을 했고 직전보다도 오히려 훈련 강도는 더 많이 높여놨고요. 직전 3착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탄력적인 그런 걸음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두 마필이 이제 깜빡이로 팔릴 텐데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훈련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내용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박사님? 그렇습니다. 이제 그 5번 금화키튼이 100m를 줄여서 1200m 조정하는 만큼 이제 훈련 내용도 중요하지만 앞에만 나간다면은 선행으로 4코너까지만 편안하게 온다면은 뛰었던 만큼은 충분히 리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8번만 골든제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을 떠나서 얼마나 선행을 리드하는 과정이 편안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느냐인데 5번하고 8번 근데 그 가운데 껴있는 6번이나 7번 이런 애들은 5번, 8번의 어떤 그 초반 걸음을 회방 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5번이 튀어나가고 8번이 바로 5번 옆에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5번하고 8번 떨어져 있지만은 가속 구간에서 그냥 나란히 붙는다는 얘기예요. 경합하면 또 알 수 없죠. 특히나 5, 8번마 골든제이는 과거에도 이제 한 바퀴 내내 외곽으로 삐지는 보로 때문에 아주 그 애를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일단은 편안한 선행을 나가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등짝의 차이는 조금 보입니다만은 안토니 기수와 이현정 기수의 초반 가속 싸움 그리고 레이스를 끌어가는 그 과정에 따라서 전체적인 구도가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서 5번, 8번 그 뒤를 쫓아가는 마필들 쪽에도 충분한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경주입니다. 그러면 그 마필이 4번 매니 스탠드 외에 꼭 한 말을 좀 눈여겨보신다고 하나 말씀을 해주시죠. 예, 뭐 다행이다도 전개적으로는 인코스니까는 나쁘지 않은데 모래를 맞는 반응 자체가 조금 기복이 있어요. 괜찮을 때도 있고 또 조금 표가 크게 나지는 않지만은 알아서 쫓아가는 맛이 좀 덜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한 번에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4번 매니스탠드 외에는 이제 9번 안양제규어를 좀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보통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등급에서 3착하고 승급한 마필을 바로 세게 보진 않아요. 근데 이 마필은 지난번에 발주 과정에서 다리가 미끌리면서 깔끔한 스타트가 이뤄내지 못했고 직후에 또 진로가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초반이 아예 그냥 망해버렸고 좀 늦게 취입을 하는 그런 스퍼트가 좀 늦었던 그런 상황인데 폭발력이 그렇게 대단치는 않았습니다만은 요번 경주 어쨌든 간에 선두권에서 싸움만 준다면은 51.5입니다. 아주 가벼운 그런 부담 중량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58 그 뒤를 따라가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선임권의 마필들이 두텁지 않기 때문에 1번, 4번, 9번이 거의 뭐 비슷한 정도의 위치에서 직선주로 승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9번 안양 제규어도 3착으로 비록 올라오긴 했지만은 현장에서 한 번 더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서울 7경주는 굉장히 디테일한 분석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 역시 우리 두 분 전문가의 말씀을 잘 생각해서 현장 상태 꼭 체크해서 좋은 마번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8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200m 서울 8경주는 강 팀장이 준비한 특급 승부 경주입니다. 자, 상승세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하였고 발빠른 마필들이 많아요. 조판 보면 어지럽죠. 요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고 뭐 능력 차이도 없는 것 같고 뭐 안타전이고 1200이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싹 교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덜덜한 놈들은 싸그리 무잘르듯이 잘라낼 거고요. 내용 있는 마필말 똘똘 말아서 아주 맛있게 때려 먹자고요. 서울 8경주는 철저히 내용으로 준비된 경주니까 멋진 승부 강 팀장과 함께 하시기 바라며 다음 9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200m 서울 9경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이라이트 경주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승부처죠. 메인 승부처. 바로 김영균이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9경주 일단은 8경주 우리 강 팀장 위원께서 적중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 자금을 더 불려드려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붙는 승부처입니다. 일단 뭐 크게 욕심을 부리는 승부처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배당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잡아내기만 하면 무조건 환수는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또 그 잡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철저하게 훈련이 잘 돼 있고 능력이 되는 말들만 배팅권에 가져가면서 아주 깔끔한 마번으로 공략할 생각입니다. 쌍승시까지도 내심 기대를 하는 그런 승부처인 만큼 확실한 환수 또 적중 만들면서 후반부 편안한 경주 흐름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9경주 쉬운 경주가 아닌데 분명히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처로 선정하신 것 같아요. 서울 9경주 멋진 적중 일gond에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10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직전 경주 아쉬움 남긴 1번 Something Expect가 많은 주목을 받는 레이스입니다. 요 마필 경주의 축으로 때려야 될까요? 아니면 요걸 도전마로 노려야 될까요? 굉장히 고민이실 텐데 그 고민 우리 박소양님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해결을 자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1번마 Something Expect가 어쨌든 직전 경주의 그 선행으로 원 없이 다 뛰어봤어요. 근데 이제 뒷심이 조금 모자랐죠. 근데 데뷔전이었고 데뷔전부터 1300m를 자신 있게 또 출사표를 던졌었던 점을 감안하면은 더 뛸 가능성, 더 발전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처지의 마필이 또 5번 황표마가 있습니다. 황표마는 좀 오랜만에 출전을 하긴 하는데 얘도 스피드가 장난 아닙니다. 사실 1번하고 거의 뭐 빡빡한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참 이렇게 운이 없어요. 황표마가 5월 달에 1승 첫 승을 거두고 나서 7월 달에는 선행을 깔끔하게 받아놨더니 먼로 기수가 와서 막 난리를 칩니다. 막 압박을 해가지고 쉬어가지 못하게 레이스 중반에 좀 숨을 골라가면서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게 계속 압박을 합니다. 8월 달에도 다시 한번 선행을 깔끔하게 나갔더니 또 그때는 박태종 기수가 케미블루가 또 바짝 따라붙으면서 압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앞다리에 조금 무리가 왔는지 파행기가 나타나는 바람에 쉬게 됐는데 자, 이 5번마 황표마도 오랜만에 출전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붙들고 있으면 Something Expect가 편안한 선행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1번, 5번 바로 옆에 있는 6번 마이티고도 얘도 사연이 있죠. 작년 11월 달에 어땠습니까? 과천시장부에 나름대로 푸른 꿈을 안고 출전을 했습니다만은 흙을 맞고 그냥 뭐 고개를 쳐들고 3코너 때부터 바깥으로 쫙 삐져나가고 결국 이제 이 마이티고도 선행을 나가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최대한 선행을 못 받더라도 선두권 외곽에서
흙을 피해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좋다. 자,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고 그걸 해낼 수 있는 등짝입니다. 그래서 저는 1번, 5번, 6번이 만들어낼 수 있는 선두권 속에서 이제 나머지 뭐 10번이라든지 이렇게 뒷심 있는 마필들은 좀 차치해 두고 앞선 싸움에서 저는 6번 마이티고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썸씽 익스펙트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더 뛸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꼭 살피셔야 되겠지만은 박 소장의 선택은 이번 경주 6번만 마이티고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행력을 인정하자. 뭐 선행 의지를 갖다 높이 평가하자. 뭐 이런 대목이네요. 네, 아무래도 6번 마이티고는 모래를 맞으면 이제 외곽으로 삐져야 되니까 무조건 선행 추라이를 한다는 거죠. 그런 전개를 한번 생각하고 이번 경주를 임해 보시면 아마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머지 훈련 상태까지 한번 체크해 보죠. 네, 훈련 잘 돼 있는 마필은 이제 외곽에 10번만 나는 스타라고 하는 마필입니다. 일단 경주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또 훈련량 그리고 훈련 강도를 많이 높이면서 박우름 기수가 열심히 훈련을 했고 지난번에 입상할 때보다 오히려 더 발놀림은 더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이게 지금 440kg 밑도는 그런 그 좀 얇은 말 체중 때문에 좀 요게 이제 체중이 조금 더 불려서 나오면 좀 좋을 텐데 한 460kg만 나간다면은 굉장히 좀 더 띄워줄 수 있는 그런 잠재 능력을 지닌 마필인데 좀 아쉽게도 지금 체중이 자꾸 빠지면서 430kg대까지 지금 떨어졌는데 훈련 때의 걸음은 굉장히 아주 가볍고 좋은 그런 걸음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외곽이지만 마지막 또 한 발이 가능한 10번만 나는 스타 이 마필까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직전에는 이제 체중이 너무 많이 빠져서 조금 아쉬움을 줬다. 우승도 넘볼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대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요번에는 조금 한 40대까지만 넘어가면 네, 괜찮겠네요. 뭐 7kg 정도 뭐 한 7kg에서 한 10kg 정도만 풀면은 그렇죠.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거리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얘 마필은 뒤가 좋기 때문에 뭐 거리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또 따져보니까 우리 박 소장님이 처음에 분석한 게 생각이 나네요. 만에 하나 1번, 5번, 6번이 초반에 우르르 경합을 할 경우에는 반사이익을 10번 나는 스타가 볼 수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것도 요런 말이 이제 오히려 박우름 기수가 꼭 참고 타다가 마지막에 한 발 쓴다면 체구가 크기 때문에 초반부터 무리하면 마지막에 힘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 타다가 마지막 직선에서 한 발을 쓴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또 박우름 기수 최근에 또 굉장히 참고 타더라고요. 네, 박우름 기수가 한동안은 좀 서둘렀죠. 기대보다 못한 그런 성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주 잘 참고 맞아요. 예. 옛날 그 기승술이 좀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좀 그렇게 풀어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서울 10경주는 많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기준이 서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이용하셔서 서울 10경주 멋진 적중 읽어내시기 바라며 11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1300입니다. 자, 이번 경주 저마다 다 붙어볼 수 있는 마필들. 그래도 4등급이기 때문에 저마다 한 발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차이보다는 전개와 준비 상태를 꼭 체크하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박 소장님. 네, 거리가 1300에서 지금 만났습니다. 1번만 썸씽 노바디노도 무조건 선두권에서 그림을 그려나갈 마필이고 4번만 나라라 힐도 마찬가지. 6번 우대룡은 뭐 게이트 활용해서 선행이 시원하게 나갔는데 오히려 직선줄에서 좀 터졌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좀 공백이 있었습니다. 15주 정도의 공백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꼭 감안하더라도 어차피 선행받고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 경주에 아무 생각 없이 또 선행 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다른 가능성을 모색해 볼 여지가 있어요. 이게 뭐 30전씩, 20전씩 뛴 말이 아니라 아직 10번도 채 뛰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선행에 목숨을 걸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7번만 컴플리트 킹덤은 아주 빠르기 때문에 7번이 선행을 깔끔하게 나가면 이거는 저기 문활법에까지 출사표를 좀 일찍 던졌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만큼 마방에서 기대감이 컸던 마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두 싸움이 오히려 치열하지 않고 비슷하게 빨라 보이는 애들이 있지만은 7번이 아주 교통 정리를 일찍 해버린다면은 7번의 버티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8번만 교령득수가 직전 경주 마방에서 이제 워낙 실망을 좀 많이 크게 해가지고 이번에 조교 패턴을 확 바꿨다 그래요.
아주 강한 조교로 무장한 것이 그냥 여러분들 보시는 예상지에 기호만 보시더라도 아실 수 있을 텐데 그 조교 패턴의 변화를 준 효과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도 한번 꼭 살피셔야 될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훈련 우수 마필 체크해보죠. 네, 이번 경주는 이제 훈련 우수 마필 외곽의 12번 PK 군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멀로 기수가 직전 경주부터 기승을 하는 그런 마필인데 최근에 조금 짧은 거리라서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300 아주 작정을 하고 이번 경주에 출전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거리에 맞게 멀로 기수가 아주 적절하게 강약 조절을 잘 했고요. 일단은 뭐 직전 경주보다 이 발 쓰는 거라든지 이런 목심 전체적인 몸놀림이 굉장히 더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줬고요. 역시 멀로 기수가 직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기승인 만큼 12번 PK 군주 되든 안 되든 강공승부 거기에 또 멀로 기수의 노련한 기승술까지 더해진다면 이번에는 충분히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조금 물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번 Something Nobody Know가 이제 직전에 이제 자꾸 고개를 돌리면서 네. 제어가 다 끝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직진성이 많이 강화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그 직진성도 좋아졌고 발 놀림도 오히려 직전 경주보다 좀 더 빠릿빠릿한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직전 경주보다는 걸음이 좋아졌고 직진성 좋아졌고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1번 Something Nobody Know는 뭐 충분히 기대만큼 또 성적을 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11경주 자, 자세히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배팅 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다음 12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1900m입니다. 8두 저철하죠. 그런데 이런 경주가 더 어렵습니다. 또 이런 경주 쉽게 봤다가 큰 코 다쳐요. 특히나 서울 12경주는 우리 박 소장이 제대로 준비한 메인 승부처 토요 경마 중에서 가장 자신 있게 공략할 경주라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마리 출전인데요. 이제 거리는 또 1900m고 최근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2등급의 중하급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마필들끼리 이제 한 판을 겨루는데 일단 뭐 출전 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현장 예상도 최대한 좀 간단하게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뭐 곁다리 좀 말씀드리면 제가 그 녹음할 때 좀 압박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 승부 경주 때마다 조금 녹음이 늦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좀 최근에 발생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2번, 3번씩 이렇게 접속하시는 경우를 좀 만들고 있는데 2번, 3번 접속하신다고 해도 전경주가 그 전경주 내용이 나오면은 과금이 되진 않으니까 그건 이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만은 자꾸 이제 불편을 끼쳐드려서 제가 계속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12경주는 마감 12분 전 꼭 들으실 수 있도록 일찍 녹음을 완료하겠고요. 8마리 뛰니까요.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8마리 가운데서 가장 좀 주목이 되실 마필이 4번마 레이먼드일 겁니다. 자, 레이먼드 잘 나가고 있다가 승급전을 치렀던 뭡니까 저기 11월 달이죠. 작년 11월 달에 제가 우리라는 마필을 김용근 기수의 우리라는 마필을 쌍승식 대가리 놓고 이 레이먼드에다가 때렸어요. 이거 이제 강하게 메인 승부를 봤는데 그렇게 먼로 제가 먼로를 참 좋아합니다만은 먼로를 뒤로 돌리고 레이먼드로 때렸어요. 외곽에서 날아오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이적 기수가 멋지게 날아왔습니다만은 조금 늦었어요. 직전 경주 다시 한번 인기마로 팔렸죠. 근데 요건 마방에서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서둘렀다 깨졌어요. 이 레이먼드는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마필 자체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서두르면은 취임마가 일찍 붙었으니까 왔구나 안심할 수 없는 겁니다. 4코너 때 너무 서둘러 붙어 있으면 오히려 직선주로 해서 버티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자, 박 소장이 요 레이먼드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 경주는 절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또 다 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8마리 뛰더라도 맨 뒷자리 해도 8번째입니다. 근데 뭐 정한 킹덤 지난번에 이제 고창 득발했죠. 뭐 1번도 있고 또 크레모어 파워도 있고 재수 좋으면 6, 7번째, 6, 5번째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4코너 때 뒤에서 외곽으로 빼서 11월 달처럼 날아올 겁니다. 자, 레이먼드는 취임이다. 절대 무리한 앞선 승부 거지 않는다. 요거 말씀드리면서
자, 레이몬드의 제가 작전 내용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몬드 강하게 노립니다. 요거와 함께 같이 엮어낼 수 있는 마필 짧게 선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미리 50%는 오픈을 해드렸어요. 나머지 이제 핵심 포인트 50%는 현장에서 최종 확인을 하고 워낙에 꼼꼼하신 분이라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달해드릴 내용이 있으니까 서울 12경주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13경주로 이어지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예요. 그런데 발빠른 마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의 뭐 도주형 마필들만 짜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앞선이 두텁게 하이페이스 경주인데 어떤 마필을 가장 세게 봐야 될까요? 자, 말로는 저는 7번마 바램이라고 봐요. 네. 이제 이동진 기수가 그래도 지난번 또 입상을 시켜내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했던 기대와 바램보다는 조금 미진한 그런 이차기. 물론 마크 스토리가 굉장히 좋은 말이고 잘 뛴 것도 맞아요. 그것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좀 그래도 조금 좀 넉넉하게 이착을 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또 바짝 붙어 들어온 마필이 또 먼로였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말로는 7번마 바램을 먼저 보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단거리는 앞으로 잘 뛸 수 있는 말들이 워낙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꼼꼼한 그런 현장 체크가 필요한 그런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램을 보자. 네. 직전에는 사실 이제 공백이 좀 있었고 중반에 모래 맞자 약간 빼지려는 느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저도 좀 찝찝하긴 해요. 네. 자, 훈련 상태 한번 체크해 보죠. 네, 훈련 상태로 본다면은 안쪽에 4번마 고고비가 이번에는 훈련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승세 마필이기도 합니다만은 워낙에 의지를 갖고 훈련을 했고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앞말인데 부중이 직전 대비 3kg가 올라갔다라는 게 조금 이제 요게 이제 그 좋은 그 느낌은 아니에요. 일단 뭐 부중을 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변수가 되겠는데 훈련 상태로 본다면 뭐 충분히 연투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문세영 기수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기승하고 있는 5번마 무비쿠스도 훈련 강도를 지난번 경주보다는 많이 높여놓으면서 문세영 기수가 아주 빡세게 돌려놨습니다.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도 직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또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5번마 무비쿠스 문세영 기수의 특급 기승술까지 더해진다면 충분히 5번마 무비쿠스에게도 기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 문학보스 최범용 기수가 기승전주를 유예했잖아요. 네, 그렇죠. 아마도 요 마필에 대해서 좀 더 전체 적극성을 갖고 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요 마필도 제끼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학보스가 6번 뛰는 동안에 참 재밌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서둘러도 봤고 한 발도 직전 경주처럼 꼭 참고 한 발도 쏴봤고 재밌는 모습 보여줬는데 어쨌거나 바램하고 이제 반마신 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다시 만난 바램이 인기마 그렇다면은 내가 한번 뭔가 좀 보여주마 하고 보면 최범현 기수가 상당히 좀 열을 가지고 탈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의욕만 앞세우다가는 자신보다 빠른 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페이스에 또 휘말리는 그런 악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8번마 문학보스가 직전 경주 보여준 거는 충분히 인정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충분한 도전력이 있는 마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참고 최대한 참고 한 발을 써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승술 그리고 작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8번 문학보스는 최범용 기수가 기승을 유예하고 타는 만큼 그래도 도전마 역할은 할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위 경마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토요일경마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